네, 1번 보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020년 12월 1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은 언제인가요? 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략 1인데요. 종전주택을 2016년 1월 1일에 취득, 분양권을 2020년 12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근데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것부터 주택수에 산입하므로 이때는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주택으로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됐으면 주택으로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 보겠습니다. 묵시적 계약인데요. 2020년 2월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24년 4월에 묵시적 계약을 했을 때도 상생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지, 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결론 된다입니다. 여기 아래 이거 보시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 계약이 요건, 상생 임대차 요건에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다음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나 봐요. 이거 상생 임대차 계약서 언제 세무서로 제출해야 되는지. 근데 뭐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세 예정 신고, 확정 신고 기한까지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고서랑 같이 임대차 계약서, 상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이 있습니다. 네, 상생 임대차 계약 하나 또 있네요. 임차인의 사정으로 2년을 못 채우고 10일이 남았는데 2년을 못 채웠어요. 이때도 요건 충족하는 건가요? 여기 이제 답이 있죠.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은 원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그러니까 10일이 남겨진 상태에서 퇴거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랑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요게 이제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6년 6월 25일에 A 취득하고 24년 11월 13일에 B주택 취득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1억 이하죠. 근데 3년이 경과한 후에 A 양도했을 때 비과세냐?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이거 A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지나고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내 양도했을 때, A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때 비과세죠. 근데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은 아마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이 규정이랑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거랑은 다르죠. 일단 요 1억 이하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일 때는 이거 중과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 내용인 것이고, 이 비과세랑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파트 한 채랑 단독주택 한 채를 보유해서 현재 1세대 2주택 상태인데, 이 단독주택의 건물만을 30세 이상의 결혼한 별도 세대원 자녀에게 증여한 후 기존 아파트 한 채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되냐? 요거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이렇게 똑같은 질문 상담 오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완전 똑같은데 결론은 된다입니다. 된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이렇게 건물 부수토지 말고 건물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 다른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로 봐줍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때는 뭐냐면 이 취득세에 있어서는 요거 부수토지를 갖고 있어도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 양도소득세랑 취득세랑 이거 구분해서 생각해야지 똑같다고 생각하고 일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26년 8월에
A 아파트, 21년 3월에 B 아파트 이렇게 취득했어요. 25년 상반기에 이제 B를 양도하고 곧바로 A를 양도하면 B는 과세되지만 A는 비과세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건데 결론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뭐 이렇게 개정했는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제 미래를 보니까 이제 과거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실제로 이거 취득한 날 이때 기준으로 해서 당초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A아파트 추후 양도 실세대 1주택 12호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임대주택 등록하고 거주주택 양도 언제 해야 되는지 그거가 쟁점인 질문입니다. 네, 이렇게 B오피스텔을 17년 4월 단기 임대 등록하고 C를 19년 7월에 또 취득해가지고 장기 임대로 등록했어요. 그리고 19년 11월에 이렇게 A 거주 아파트를 취득했고, 근데 이 B 단기 임대 오피스텔이 21년 7월에 이렇게 자동 말소됩니다. 그리고 이걸 양도했어요. 근데 A주택 이 거주 아파트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 거주주택 아파트를 양도해야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데 이때가 언제냐? 요거 이제 팔아버렸으니까 이게 아니라 요거 C의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아니면 B 이거 판 거에 최초 임대주택의 그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그거 질문한 건데 결론은 B입니다. B. 해당 사례의 경우에도 B 오피스텔이 자동 말소되는 우선 양도한 경우에도 최초 자동 말소일인 21년 7월 이후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주택인 A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으로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팔았어도 최초로 자동 말소되는 것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이제 요건 갖췄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는데 자동 말소된답니다. 이때 만약에 계속 임대해서 10년 동안 임대하면 우리 조특법 97조의 3 있거든요. 이게 8년 이상 했을 때는 50%고 10년 이상 했을 때는 70%거든요. 근데 이때 자동 말소되고 나서 2년 더 해서 10년 채우면 70% 되냐? 좀 그 질문입니다. 근데 결론 안 된다. 이게 8년 자동 말소 돼버리면은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라면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50%의 장특공이 적용되며 자동 말소 후 추가로 임대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70%가 아닌 50%를 적용한다. 이것도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이거 네이버 톡톡으로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진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나 봅니다. 이거 역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동 말소 8년으로 됐으면 그냥 그거 50%가 끝이지 거기서 2년 더 한다고 해서 70% 해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해외 주식을 24년 10월 30일에 이렇게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했어요. 그리고 잘 신고를 했네요. 3개월 내에 25년 1월 30일 날 증여세 신고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이제 수증받은 배우자가 양도할 경우에 수증자가 취득한 금액은 뭘 적용하냐? 요 질문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개정돼 가지고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는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2월 과세 적용이 돼서 이 최초 증여자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다행히도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규정이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하니까 요건 24년 10월 30일 날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수증자가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2월 과세 주식도 1년으로 들어온 거 잘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책 세금 절약 가이드 제2권 양도소득세 끝까지 다 잘 살펴봤습니다. 내용 보시고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